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알고 적절하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말이야 라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대화 방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부모님들께서 그 차이를 알고 적절히 대응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학교에서는 발산적 대화를 많이 하고 가정에서는 수렴적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발산적 대화는 영어로는 디버전 다이얼로그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생성해내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수렴적 대화는 영어로 컨버전 다이얼로그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답을 찾아가는 대화 유형입니다. 즉, 발산적 대화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탐색을 통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산적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수렴적 대화는 우리가 그동안 접해왔던 전통적인 대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시험 상황과 유사합니다. 어떤 문제의 구체적인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을 맞춰 나갈 때 필요한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발산적 대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5단원은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입니다. 그중 5, 6차시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배웁니다. 크게 6가지 활동을 2차시에 걸쳐 합니다. 1. 편지를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효은이라는 아이가 댐 건설기관 담당자에게 쓴 편지 글이 나오고 댐 건설기관 담당자가 효은이에게 쓴 편지 글이 각각 나옵니다. 효은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마을의 댐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편지이고 댐 건설 담당자는 여러 문제 때문에 꼭 댐 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과서 속 제시문인 편지글 2개를 읽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글쓴이가 댐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의견을 비교해 봅시다.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시문을 읽고 두 의견을 비교하여 답을 쓰면 됩니다. 3. 댐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은 댐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발표해야 합니다. 4번은 다시 교과서 내용을 선으로 이어보는 것이고 5번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고 6번째 활동에서는 드디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댐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발표하고 글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활동입니다. 이 단원 내용뿐 아니라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처럼 정답이 없고 아이들이 고민하며 생각한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직접 활동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교사는 약간의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활동을 잘하는지 보고 몇 명 발표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을 할 때 꼭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요즘 학교 수업은 정답이 없고 아이들이 깊은 생각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며 그런 대화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정답이 있는 수렴적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개 단답형이거나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쵸, 여러분?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둘째, 학교에서는 계속 반복하는데 가정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뛰지 말고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항상 꼼꼼하게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수시로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깜빡하며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짜증을 내고 화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세탁기에 온 넣을 때 뒤집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예전에 말했어 안 했어? 왜 기억하지 않니? 좀 신경 써서 들어. 아이들은 꼼꼼하게 듣지 않으니 또 아직 어려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복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셋째, 학교에서는 천천히, 자세히, 친절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에서는 빠르게, 간단하게, 불친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직접 예를 들어주며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워낙 학급에 아이들이 많고 각자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 또 앞에 나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창의 글쓰기는 10줄 이상, 본인의 경험을 한 가지 이상 넣어서 자세하게 씁니다. 시간은 40분이에요. 꼭 학교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도 잠시 후 몇 줄 써요? 언제까지 써야 돼요? 집에서 해오면 안 돼요? 라고 되묻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천천히, 자세히, 친절하게 다시 말해줍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학교보다 빠르게, 간단하게 말해주며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불친절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숫자가 학교는 다수이고 가정은 소수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넷째, 학교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려주는데 가정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아이들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야 아이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여 말하거나 글을 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즉시 답을 하지 않으면 재촉하며 질책합니다. 엄마 얘기 못 들었어? 왜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해? 엄마 말이 우스워?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섯째, 학교에서는 아이의 대답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즉, 학교에서는 아이의 대답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도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수준과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격려하며 아이에 맞는 피드백을 해줍니다. 우와, 우리 준빈이 아주 창의적인 생각인걸.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이의 답이 부족할 경우 비난하거나 무시합니다. 너는 4학년이 그것도 모르니?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15초 요약! 오늘은 학교와 가정의 대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5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학교에서는 발산적 대화를 많이 하고 가정에서는 수렴적 대화를 많이 합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계속 반복하는데 가정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셋째, 학교에서는 천천히, 자세히, 친절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는 빠르게, 간단히, 불친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넷째, 학교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려주는데 가정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아이의 대답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대화 방식 차이를 알고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고 조금씩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책과 비난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더 절실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